한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바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타격하기 쉬운 유전은 단 한 곳도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폭격기는 날았고 승리는 선언됐지만 정작 미국 증시가 열리는 시간만큼은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주유소 가격표 한 장이 뒤흔들릴 수 있는 이 계산된 정치쇼의 민낯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을 때 전 세계가 잠시 멈칫했죠.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한 나라의 수장이 다른 나라 국민 전체를 원시 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대놓고 말하다니요. 한 네티즌의 댓글이 모든 걸 대변했습니다. 인류의 파괴자와 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 욕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이란 상공을 누볐는데 정작 가장 아픈 곳은 멀쩡히 남아있었거든요. 바로 이란의 유전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이에요. 후제스탄 지역 유전 단지는 이란 경제의 심장이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소이기도 하죠. 군사 전략의 기본을 생각해보세요. 적의 경제 동맥을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압박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유전을 슬쩍 비껴갔어요. 공습 영상엔 군사시설과 핵단지만 나왔을 뿐 시커먼 연기 뿜는 유정 화재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란 유전이 불타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치솟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2배 가까이 뛰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하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흔들려요. 트럼프 지지율은 다우존스 지수랑 같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석기 시대 발언은 텅 빈 허세에 가까웠던 겁니다. 네티즌들 분석이 정확했어요. 미장 닫혀있을 때만 저렇게 나불거리는 것. 실제로 트럼프의 강경 발언들은 뉴욕 증시 폐장 후나 주말에 집중됐거든요. 월요일 개장 전까지 시장이 소화할 시간을 벌어두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전쟁 포성 뒤엔 언제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숨어 있어요. 석기 시대를 외치면서도 유전은 못 건드리는 이 모순. 여기엔 또 다른 정치적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관련 발언 타이밍을 쭉 살펴보면 묘한 패턴이 보여요. 하나같이 뉴욕 증시가 닫힌 뒤거나 주말이었거든요. 금요일 밤에 으르렁대고 주말 내내 뉴스를 도배한 다음 월요일 개장 전에 협상 가능하다고 한 발 빼는 식이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주식시장은 공포에 민감하거든요.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 날아갔다는 소식만 들려도 다우존스가 출렁여요. 특히 유가 관련 뉴스는 미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팀은 시장이 쉬는 동안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개장 전에 분위기를 수습하는 전략을 썼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증시 관리야. 월스트리트의 한 트레이더가 남긴 말이에요. 실제로 이란 공습 직후 월요일 미국 증시는 예상과 달리 소폭 상승 마감했거든요. 유전을 안 건드렸다는 소식에 안도 랠리가 나온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대놓고 깎아내렸어요. 오바마가 이란에 돈을 퍼줬다. 바이든이 약해 빠져서 이 꼴이 됐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죠. 외부의 적을 때려서 내부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수법. 정치학에서는 이걸 깃발주의 결집 효과라고 불러요. 문제는 이 정치쇼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는 거예요. 트럼프가 으르렁댈 때마다 중동 정세는 한치 앞을 모르게 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죠. 정작 미국 본토는 태평양 건너 안전하지만 한국처럼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증시 눈치 보며 입 여는 대통령, 표 계산하며 미사일 쏘는 전쟁. 이 기묘한 조합의 반대편엔 어떤 상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란이라는 나라,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이란이 왜 무서운 상대인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펼쳐봐야 해요. 이란 남쪽 끝자락에 좁디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역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서울 강남에서 잠실 가는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좁은 물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요. 하루에 초대형 유조선 수십 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죠.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라크에서 퍼올린 원유가 전부 여길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해요.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도 예외 없이 이 길을 지나고요.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해안가 산악지대에는 대함 미사일 기지가 곳곳에 숨어 있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운용하는데 이 배들은 기뢰를 뿌리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이란이 작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2배로 뛸 거예요. 한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기는 건 시간 문제고요. 물류비가 폭등하면서 마트 장바구니 물가까지 덩달아 뛰겠죠. 실제로 이란은 과거에도 이 카드를 여러 번 꺼내들었어요.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해협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미국이 이란 유전을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전 때리면 이란이 해협을 막아버릴 테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마비되니까요. 결국 이건 인질극이에요. 이란은 호르무즈라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고 미국은 그 목줄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트럼프 연설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이란의 새 지도부가 덜 급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대목이죠.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으로 이란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온건파 인사들이 대거 제거당했어요. 협상을 통해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외교 라인, 경제개혁을 밀어붙이던 테크노크라트들이 폭격과 암살로 사라진 거예요. 그 빈자리를 누가 꿰찼냐고요? 이슬람 혁명 수기대, 줄여서 IRGC라 불리는 초강경파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서방과는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온 세력이에요. 이제 이란 권력의 중심에 이들만 남은 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미 눈이 돌아서 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너 진짜 죽어볼래? 라고 협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도 절도 다 타버린 강경파에게 트럼프의 협박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이에요. 실제로 이란 내부에선 무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발전소를 건드리면 호르무즈에 기뢰를 뿌리겠다고 공개 선언했거든요.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이란은 수천 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실제로 기뢰전을 벌인 경험도 있죠. 트럼프가 2, 3주 내 발전소 타격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이게 이란 강경파 입장에선 그 전에 먼저 한 방 먹여야겠네라는 신호를 읽힐 수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거든요. 합리적 협상 상대는 이미 사라졌어요. 남은 건 잃을 게 없는 광신도들 뿐. 이 폭주 기관차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면 왜 한국이 피해를 보느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한국이 쓰는 원유의 거의 전부가 수입이에요. 그중 70% 이상이 중동에서 와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실어온 원유가 울산이랑 여수 정유 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원유가 휘발유, 경유, 등유가 되고 플라스틱이랑 화학제품 원료가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공급선이 끊겨요. 당장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겠죠. 지금 리터당 1,600원 하는 휘발유가 2,500원, 3,000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경유값도 같이 뛰니까 택배비, 버스비, 택시비 다 오르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유가가 폭등하면 생산 원가가 치솟아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동시에 원유 수입 대금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환율도 뛰어요.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요. 90년대 초 걸프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중동전쟁 터지자마자 한국 물가가 요동쳤거든요. 이번엔 그때보다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충격파가 더 빠르고 강하게 올 수밖에 없죠. 미국은 자기네 셰일올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충제가 없어요. 중동 불안은 곧바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이런 거 신경이나 쓸까요? 이 상황에서 돈 버는 쪽이 있어요. 바로 미국 방산업체들이죠.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사우디, UAE, 이스라엘은 무기를 더 사들여요.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드론 방어 시스템 주문이 밀려들죠.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록 그러먼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슬금슬금 올라요. 전쟁 위기는 이들에겐 호재거든요. 트럼프가 으르렁댈수록 중동 왕정들은 지갑을 열고 미국 방산주는 웃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북한 위협도 있고 중국 변수도 있으니까 국방비를 줄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동 지켜주니까 너희도 더 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거든요. 셰일 혁명 덕분에 원유랑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입장이 됐어요.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 수익이 늘어나요. 텍사스 오일맨들 입장에선 이란 긴장이 마냥 나쁜 소식만은 아닌 거죠. 결국 구조가 이래요. 무기 팔아서 돈 벌고 기름 팔아서 돈 벌고 전쟁 위기의 비용은 원유 수입국들이 떠안는 거예요. 한국, 일본, 유럽이 그 청구서를 받아드는 셈이죠. 위기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다면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한쪽엔 잠시 눈치 보면서 허세 부리는 미국이 있고 다른 쪽엔 잃을 게 없어서 눈이 돌아간 이란 강경파가 있어요. 둘 다 핸들을 안 꺾으면 정면 충돌이에요. 트럼프는 2, 3주 내 발전소 타격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건드리면 호르무즈 막는다고 맞받아치고 있죠.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에요. 먼저 물러서는 쪽이 지는 거죠. 문제는 이 게임에서 양쪽 다 물러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강경 이미지가 정치 생명이에요. 여기서 물러서면 종이호랑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죠. 이란 강경파도 마찬가지예요. 온건파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타협하면 자기들 존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 수 있어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와 후르쇼프는 막판에 비밀 협상으로 핸들을 꺾었죠. 하지만 그건 양쪽 다 합리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지금은요? 한쪽은 주가지수 보면서 트윗 날리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는 종교 전사들이에요. 합리적 계산이 안 통하는 상대와 치킨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변수는 하나예요. 이란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 발목을 잡거나 둘 중 하나가 일어나기 전까진 이 긴장은 계속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뿌려지는 날 세계 경제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의 석기시대 발언은 유전도 못 건드리는 허세였어요. 증시 닫힐 때만 으르렁대는 계산된 정치쇼였죠. 그리고 그 쇼의 결과로 이란 온건파는 사라지고 강경파만 남았어요. 이 모든 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요. 기름값 폭등, 환율 급등, 물가 상승의 삼중고가 밀려오죠. 미국은 무기랑 기름 팔아서 돈 벌지만 그 비용은 우리가 떠안는 구조예요. 무기를 파는 자들은 돈을 벌어요. 하지만 그 피눈물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들이 흘리죠. 미국 시민도 예외는 아니에요. 치솟는 물가에 가장 먼저 허리가 휘는 건 월급쟁이들이니까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전쟁은 절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세계 경제는 촘촘하게 연결돼 있고 중동의 불안은 곧바로 우리 주유소와 마트 가격표에 찍히는 것. 분노하되 구조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이란과 브레이크 고장난 미국의 치킨 게임. 여러분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가감 없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